안녕하세요. 국어왕 국단태. 오늘은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 꼭 가져야 하는 습관에 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 전제는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1등급이 나오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꾸준한 독해, 우리가 뭐 어떤 엄청난 뭐 서적을 읽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소설이나 뭐 아니면 무협지 아니면 뭐 만화책이 되더라도 꾸준히 독해를 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마치 그 영어를 공부할 때 미리 어린아이들한테 그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게 효과가 크듯이 그런 사람들 또한 어릴 때부터 독해력이 높게 향상이 돼 있어가지고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 능력, 국어 독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어릴 때 습관화돼 있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능 공부를 준비하면서 뒤늦게 국어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 습관이 적용이 이런 어떤 습관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국어 등급이 한 2,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서 기복이 나타나는 학생에 적용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국어 공부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어 공부를 그럼 하루에 1시간을 해야 되나요? 뭐 2시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배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국어 공부만큼은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물론 많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것을 하자. 그 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뇌에 그런 어떤 어휘 능력이나 독해 능력이 각인이 되려면요 맨날 맨날 반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오늘 뭐 일주일에 나는 국어 공부를 10시간 했어, 뭐 월요일에만 뭐 8시간 했어, 그리고는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능력이 함양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능력을 봐야 되는 거고요. 능력이 중요한 것인데 능력의 함양은 반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부분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습관 하나하나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어 단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 국어 독해도 영어 독해와 마찬가지로 단어, 그러니까 어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문장을 알 수 없고, 문장을 모르면 단락을 알 수 없고, 단락을 모르면 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국어 단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외국인, 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수능에 출제되는 어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국어 영역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나의 어휘력이 늘어날수록 모르는 단어를 추론하는 능력도 커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나의 기존 바탕이 된 어휘력이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돼주기 때문에 어휘는 어쨌든 다다익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한국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해야 돼, 이런 목표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수능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은 알고 가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겠죠? 스마트폰이나 뭐 아니면 뭐 컴퓨터나 아니면은 탭이나 이런 것에 네이버 국어 사전을 꼭 즐겨찾기에 등록하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단어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노트의 구성은 밑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오답 노트는 물론이고 정답 노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비문학 문제를 풀고 문제의 정답을 도출하게 된 논리 이유를 기록해놔야 돼요. 내가 왜 이 문제가 이거를 정답이라고 집었는지 항상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오답 노트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해 보고요. 원인이 어휘력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어 노트에도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또 그것에 유의어, 단위어, 단어가 만약 한자어에 해당할 경우는 순우리말 표현까지 정리하면은 더더욱 좋습니다. 왜냐면은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유의어와 반의어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순우리말로 표현하는 거, 그 부분도 제가 저번에 풀 때 돈을 받았다로 뭐로 바꿨죠? 대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런 거 하듯이 이건 한자어고 이거는 우리 순우리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관계를 좀 아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게 다 어휘력이 많을수록 우리는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를 할 때는 항상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지 마시고요. A 대 B의 구조를 염두하며 읽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모든 글이 A 대 B의 구조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만큼은 위 구조의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A 대 B라는 것이 꼭 대립하는 건 아니에요. 대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렬 구조일 수도 있고 지지해주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도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차이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비문학의 설명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설명문의 경우에는 차이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논설문의 경우에는 주장의 대립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논설문의 경우에도 단순히 같은 주장이지만 다른 근거를 갖는 차이를 보이는 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준을 A 대 B의 구조로 두고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항상 비교 대상과의 차이점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개의 습관을 갖고 만약 공부를 한다면은 제가 단언컨대 분명히 국어 영역에 적어도 비문학과 문학에서 점수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문제를 풀 때 가져야 되는 습관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